여러분, 운은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은 큰 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맞느냐 나에게 맞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나에게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그 사람으로 인한 해를 받지 않게 되며 늘 사람의 도움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집도 나에게 맞는 집으로 만들어야 그 집으로 인한 해를 받지 않게 되고 항상 그 집의 기운을 얻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이름 역시 나에게 맞는 이름을 가져야 그 이름이 타고난 기운과 조화를 이루어 평생 불행이 없는 늘 행복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맞도록, 또 나의 기운을 잘 살려주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에게 맞는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터도 그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당이라고 하여도 그 기운이 나와 맞지 않으면 그곳은 오히려 더 흉한 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명당이라는 곳은 다른 곳보다 기의 흐름이 더 강한 곳을 말하는데, 이 기가 나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여 만들어졌던 저 경복궁터, 즉 왕궁에서도 어느 임금은 천하의 명군 성군이 되었지만, 또 어느 임금은 폭군이 되었고, 또 어느 임금은 단명했고, 그리고 또 어느 임금은 굉장히 불행한 일생을 마치지 않았나요? 네, 이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집의 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기운을 여러분의 기운과 맞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풍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나에게 맞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은 분명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이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항상 나의 기운과 잘 맞는 사람과 친하려고 해야 하고, 또 나의 기운을 살려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 먹기 싫은 음식을 먹고 나면 뭔가 문제가 늘 생기죠. 이는 여러분과 그 음식의 기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일인 것이며, 이것은 사람 역시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는 사람이 곁에 있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한 해가 반드시 생기게 되며, 그 친함의 정도가 강할수록 그 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구분하는 수단 역시 이 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맞는 이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나의 타고난 기운과 맞도록 만들어져 불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것이기에, 이 성격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운과 맞으면 무한한 번영과 발전을 누리게 되지만, 이것이 맞지 않게 되면 항상 뭘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호나 자를 만들어서 불리었던 거예요. 간혹 이름을 개명하면 법적인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불릴 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네, 앞서와 같이 호나 자와 같은 수단으로 불리는 이름으로 불려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어린 애들이나 신생아의 경우는 이름을 제대로 잘 만들어서 불리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나와 맞는 사람은 이런 수단으로 구분을 하십시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와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무조건 편합니다. 네, 얼굴에 웃음이 생기고 나의 행동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행동을 할 때 상대가 나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무조건 그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싫은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고 또 집중을 하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이를 우리 동양에서는 궁합이라고 하는데, 이 궁합이 잘 맞으면 기회순환이 부드러워지기에 무조건 알 수 없는 편함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야기를 하며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려고 하세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항상 몸이 나의 방향으로 향해 있는 사람과 친하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해를 주지 않을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와 맞지 않는 집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그 어느 누구이든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집의 기운과 그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아서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집의 기운과 그 사람의 기운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항상 알 수 없는 다툼이 자주 생기게 되며 또 자고 일어나도 몸이 편하지를 못하게 되며 그 집 안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계속 밖으로 도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이유 없는 감정적인 격함이 자주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한 부분과 맞지 않게 되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계속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침실이 맞지 않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며 또 잠을 잠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항상 머리가 무거운 현상이 생기게 되며 그리고 거실이 맞지 않으면 거실에 머무는 경우가 잘 없게 되고 별것 아닌 일에도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며 그리고 항상 그 가정은 대화가 없는 가정이 되게 되며 주방이 맞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음식을 먹는 양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이 맞지 않으면 사람이 집에 잘 머물지를 않게 되고 집에 들어와서도 자기 방으로 바로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며 주방이나 화장실이 맞지 않으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모이지를 않게 되며 항상 금전적인 사고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집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일단 전체적인 집의 문제인 경우 집안에 생기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생기는 바로 식물이며 동물이에요. 네, 집안에 살아있는 것을 많이 두시고 항상 버려야 할 것을 모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침실이 맞지 않는 경우는 무조건 침대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혹 커튼은 있는지 잠자리에 불빛은 들어오지 않는지 그리고 친구는 불편함이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거실이 맞지 않으면 거실을 최대한 단순화시키시고 벽에 보이는 불편함을 제일 먼저 치우시고 그리고 소파의 위치를 편한 방향으로 바꿔 보세요. 또 주방이 맞지 않으면 화구 위에 뭔가가 올려져 있지 않은지 냉장고 안은 문제가 없는지 싱크대 볼란에 먹고 남은 그릇들이 쌓여져 있지 않은지 제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관이 맞지 않으면 현관 신발장을 열어보시고 그곳에서 불편한 냄새가 나지 않는지 꼭 살펴보세요. 일곱 번째로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세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100사람을 곁에 두시는 것보다 나와 잘 맞는 사람 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네, 무조건 사람은 구분하세요. 꼭 친분을 가져야 할 사람, 그리고 그냥 연락만 하고 지내야 할 사람, 또 가능한 피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말입니다. 네, 친분을 가져야 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무조건 희생을 하세요. 그 사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이 조금 더 불편해지세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줄 사람입니다. 물론 나머지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치 있는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